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청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오이즈에 대한 또 차트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조금 살펴볼 건데, 오늘 네오이즈는 일단 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주가의 변동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지스타 온라인 참여 부분인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게임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이슈입니다. 이제 게임을 발표하고 신작에 대한 그런 출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가전 이런 박람회 같은 걸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회의들. 제 이름이 지금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그런 큰 회의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스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성수기 3분기가 지난 4분기 이제 성수기에 들어와서 미래를 바라보는 내년에 바라보는 그런 가시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총 8종의 자사 게임을 선보일 거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좀 될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신작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 게임주가 많다는 것은 분명 호재입니다. 일단은 그 이유가 게임주 실적이 어떻게 발생되냐면 기존 게임 일매출, 그쵸? 요걸로만 사실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신작이 나오면 당연히 신작에 대한 매출이 붙겠죠. 물론 똑같이 수반되는 부분이 이제 마케팅 비용, 뭐 이제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로 좀 쳐야겠죠. 그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매출이 어쨌든 붙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적자로 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보다는 이제 매출이 붙는다고 생각하고 보통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신작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가 중요한데, 원래 사실 네오이즈가 개발보다는 퍼블리싱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다시 이제 퍼블리싱 해가지고 뿌리고 운영하고 이런 쪽에 원래 강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얘네가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인디게임 나선다라는 이 기사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3일자로 나온 기사인데 요거 담당자들이 이와 관련된 좀 인터뷰 같은 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기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 결국 신작 게임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인디게임 지속적으로 퍼블리싱 한다고 했고, 그걸 위해서 북미나 이제 일본 게임온 이제 그걸 활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게임은 지속적으로 퍼블리싱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작들이 나오는 그런 일정, 그 다음에 이게 또 요즘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모바일, 그 다음에 콘솔, 그 다음에 PC 버전,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요런 식으로 지금 네 가지로 하나의 게임에 대한 일정이 커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일단 있겠다 해서, 지금 스컬 같은 경우는 출시 1개월 만에 10만 카피가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12월 PC 출시, 내년 콘솔 출시,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해외 진출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블레스 언리시드 같은 경우도 PC 버전 출시 예정이고, PS 버전은 이제 이틀 전쯤에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게임으로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IP를 활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옷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팬덤을 활용해서 뭐 영화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를 활용해서 하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4분기는 이제 게임 성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비수기일 때 실적이 잘 나와주면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결산 공시 예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10일 실적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실적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4분기에는 뭐 영업이익률이 뭐 50%가 넘어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4, 5월부터 이제 웹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효과가 적용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결과가 이제 4분기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3분기 실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인디게임들을 좀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관심있게 지속적으로 봐야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웹보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규제가 나오는 시점이 되더라도 일단 4분기까지는 이제 4분기 실적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안 드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11월 5일, 6일부터 10월 5일에서 6일부터 이제 이모경 의원이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무관심 속에서 웹보드 게임에서 이제 그런 불법적인 환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고, 그게 이제 일반 유저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담이죠.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NHN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이 웹보드 규제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16년부터 15년부터 보세요. 차트 웹보드 규제 한 그 직후 주가 엄청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사실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높은 부분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주봉으로 보셔도 현재 주가가 이제 보시면은 만원대, 특히 뭐 2만원대에도 자주 있었지만 2만원대에서 이제 만원대 초반에서 있다가 18,000, 19,000원 갔다가 다시 본전 왔다가 이렇게 가는 이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오위즈 설명드릴 때 이 종목 정말 밑바닥 잘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되면 요런 식으로도 충분히 하방이 많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3, 4월에 3월 달쯤에 이제 완화가 됐잖아요. 규제 완화를 했는데 바로 올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좀 거슬리긴 합니다. 투자할 때. 그쵸? 왜냐면은 안 좋은 이야기를 끼고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대주주 이제 3억에 대한 부분들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대선 따른 결과가 또 이제 증시를 굉장히 흔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차익 실현 동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좀만 좋지 않으면 이제 급등 이후 본전 나오는 패턴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네오이즈는 지금 이제 지스타, 성수기,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좋을 거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까지도 좋을 거고 해서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불안감, 주가는 잘 안 올라가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오늘 유나이티드 제약이랑 진원생명과학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이제 사줘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규 진입하거나 기존에 보유하시던 분들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매수가 들어오는데, 웹보드 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해보면 웹보드 규제가 나오면 주가 박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과연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그러면은 주가의 상방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죠. 반등을 주주들은 기다린다. 하지만 또 떨어진다. 심지어 신작 게임 발표 이후 예상보다 이제 뭐 사전 예약이 적거나 실적이 안 나오면 바로 주가 상승분 또 반납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달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당분간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이슈가 올해 터질지 아니면 내년에 터질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웹보드 규제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아마 되면 내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런 웹보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가시화가 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4분기 실적 전후로 정리를 일단은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앞으로 이렇게 메모장으로 하든 아니면 PPT로 정리를 하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럴 텐데, 이럴 때 주주들이 사고 싶을지 안 사고 싶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뭐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거, 일단 요 부분 좀 지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시기가 요 라인 부분이었고, 지속적으로 빠질 때 요 아랫라인까지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여기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21,000원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하단 부분 21,000원 부분. 그래서 요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 보고 그 다음에 매수를 좀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고 요럴 때 가다가 상승하다가 안 깨던 라인 깼을 때 원래 까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지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방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게임 성수기에다가 웹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요 라인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라고 충분히 얘기했고, 웹보드 규제 완화만 없으면은 당연히 요거보다 더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제 이슈가 변하고 있잖아요. 웹보드 규제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또 변화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스포츠 쪽이랑도 겹치기 때문에 웹보드가 스포츠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은 웹보드도 좀 같이 규제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 게임들에 대한 그런 동향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일단은 이탈이 안 돼야 돼요. 21,000원 부분이 이탈이 좀 안 돼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아마 요 라인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 60주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 깨면 안 되고 요 라인까지 깨지면, 특히나 여기 하방이 여기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지금 아직 요 하단 부분을 좀 이탈 안 했죠. 그래서 만약에 요 라인 하단 부분 요게 21,000원대예요. 21,200원인가 그건데 아마 이 가격대가 21,000원이죠. 21,000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깨면은 일단 60주선까지도 뭐 하방을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요 아래까지는 금방 매물이 없기 때문에 쭉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올라갈 때도 워낙 강력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요 부분 하면은 내려오는 가격이 18,800원이고 결국엔 18,000원 부분, 18,000원부터 여기 17,500원 부분이 120주선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근데 워낙 요때 올라가서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가던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 나와야 되는 그런 지지선입니다. 여기에서 물량 소화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주가의 시세가 좀 강하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이 너무 속절없이 깨지면 하방 열어놓고 접근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이제 매수를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거 보고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지 라인을 다시 여기 아직까지도 강한 이런 매수세가 남아있는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주가의 반등 최소 여기 윗라인 25,000원까지만 보셔도 15%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성수기에 따른 그런 기대감 하면은 적어도 요 라인까지는 한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윗라인까지 오면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40%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요 라인 좀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주주분들도 여기서 이제 떨궈지시면서 뭐 여기 라인에서 추가 매수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요 라인 지지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결정하자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요거 일단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봉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은 요 위태위태한 자리를 그 일봉상으로도 닿았었지만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를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그렸을 거예요. 그렸을 거고 요게 또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하락하는 종목군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게 120분봉을 뭔가 이탈할 것 같으면서 이거 계단식 하락 나오는 거 이거 지금 뭐 진원이나 지금 뭐 유나이티드나 스튜덴텍이나 다 나왔었던 차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옆으로 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차트예요. 분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일봉으로 보면 더더욱 그렇죠. 지금 중장기평을 이제 단기평이 다 뚫고 내려가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60분봉까지 봤을 때 61선까지 봤을 때 이게 주가가 하락하면은 여기가 그나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한 13거래일 정도까지는 옆으로 기는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부터 만약에 그 다음까지도 주가가 여기 라인에서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좀만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60분봉이 이제 120분봉을 뚜루로 강하게 빠르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역배열 나오면서 이제 폭락하는 그런 라인들이 이미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보여지기 이미 시작한 거고 이게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만큼 여기 위로 못 올라가면 기준점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60분봉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는 지금 25,000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회복에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중장기 3월의 기준점이 60일선도 이제 120선을 뚫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상승하던 라인을 단기 그리고 중기까지 다 뚫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사실 단기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 지켜주는지를 좀 보시고 이 부분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라인 쉽게는 안 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특히나 뭐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렇게까지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 보더라도 이렇게 파랑불 나오기 시작하죠.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부터는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대주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3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4분기 실적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보드 규제 그리고 단기간에 바로 규제를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털고 갈 수 있을 만큼은 좀 이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왜냐면은 웹보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다시 쏙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계속 확대가 되고 기사가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이틀 정도는 옆으로 비슷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횡보 라인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윗라인까지 되면서
이제 120선 밑에 깔리고 120선은 무조건 밑에 깔려야 돼요. 그래서 단기가 이런 식으로라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로 전 위에까지 올라가야지만 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적어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C소프트도 그렇고요. NC소프트 요런 식으로 옆으로 기다가 가는 거. 두산 퓨얼셀도 보세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세요. 뚫고 내려갔다가 가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단기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치솟는 그런 라인들이 생겨야 되고, 적어도 요 윗라인까지는 와야 돼. 근데 여기 왔다가 다시 이게 여기서 왔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120선이랑 안 만나다가 얘가 만나면은 안 좋다고 했죠. 안 좋은데 심지어 아래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랫라인까지 왔죠. 여기서 지지 다시 못하고 위로 못 올라가면 다시 밑바닥까지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NC도 마찬가지예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승하는 차트의 분봉을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요 보시면은 떨어질 때 여기 못 받치면서 왔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여기 가다 여기 뚫을 때 날아갔죠. 그 다음에 다시 뚫고 가다, 어쨌든 요거 뚫고 가는 그런 라인들이 생겼을 때 항상 좋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하락하다가 뚫고 갔을 때 안 만나고 가야 돼요. 안 만나고. 그리고 그 전까지 빠르게 상승합니다. 빠르게 상승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윗라인으로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이평선은 이런 식으로 많이 벌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라인이 나왔을 때 상승합니다. 보세요. 요때도 그렇죠? 여기 상승하는 요 라인도 그렇고, 요 라인도 그렇고, 크게 상승하는 라인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상승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일단은 요 라인 좀 지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 때도 보세요. 벌려지면서 엄청나게 이격. 보통 상승할 때 이제 이 단기들은 붙어서 가고 60까지는 좀 붙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20은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격 확인들 해주시면서 이것도 보세요. 붙어가는데 얘는 절대 안 붙죠. 붙었을 때가 항상 안 좋아요. 보시면은. 그쵸? 그래서 이런 라인들 계속 생각해 주시고, 이 120선 깨지 못하고 계속 맞고 하락하는, 이걸 뒤집어 보면은 정배열에서 상승하는 차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일단 21,000원 지지하는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이제 이게 질문이 들어오면 순서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그걸 또 찾아서 보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리밍에서는 제가 이제 다른 뒷질문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까지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 그 다음에 실적 언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웹보드에 대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4분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다. 근데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이제 성수기도 끝나고 비수기가 다시 오는 라인에서 만약에 규제까지 맞으면은 단기적으로 신작이 나오더라도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좀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들이 많고 신작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지속적이 그럴 때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오이즈 또 오늘 일요일장이다 보니까 내일 월요일장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리 차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